현대 사회에는 성숙한 남성이 매우 드물고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연장자도 매우 드물다. 그래서 성년 의식이 존재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도시의 거리나 실내 공간이 설정된다고 해도 성숙한 남성이 아닌 소년의 심리를 더 강화시키는 사이비 의식으로 왜곡된다. 성숙한 남성성의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쳐와 있습니다. 주변에 적절한 성숙한 남성의 모델이 없고 성년 의식을 실현할 사회의 응집력이나 의식을 주재할 단체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소년들은 스스로 성인이 됩니다. 초조함, 무능력, 무기력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 느끼며 남성임을 수치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창의성은 비판받고 주도성은 억압받고 우리는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져 자존심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는 양육강식에 세상에 굴복해 직장과 인간관계를 간신히 유지할 뿐이고 점점 활기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외적 결함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미성숙한 아버지, 의미 있는 인문의식의 부재, 인문의식의 경험이 풍부한 원로의 부족,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융 이전의 심리학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모든 남자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성숙한 남성을 추구하는 하드와이어링이라고 부르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의 제자들은 이런 남성의 잠재 성향을 원형 혹은 태고적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집단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인류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본능적 패턴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사고, 느낌, 인간의 특징적 행동의 근원이며 예술가나 시인 혹은 예언자들처럼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융은 그 원형들을 다른 동물들의 본능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새끼 오리는 부화한 직후 옆에서 걷고 있는 누구에게든 애착을 형성합니다. 이걸 각인이라고 하죠. 갓 부화한 새끼 오리는 엄마를 찾도록 유전자에 새겨져 있고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자가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끼 오리가 태어나면 곧 보호자라는 원형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에는 인간이 엄마 혹은 아빠, 그 이외의 많은 인간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동경하도록 새겨져 있습니다. 고양이를 제 어미로 착각하는 새끼 오리처럼 우리 역시 현실의 부모를 이상적 패턴과 잠재 능력을 가진 원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가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면의 청사진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충분히 자격 있는 부모에 의한 그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형의 존재는 꿈, 공상, 그리고 인간에게 깊숙이 뿌리박힌 행동 양식, 세상의 신화에 대한 심층 연구 결과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 신화, 민담 속에서 비슷한 중요 인물이 반복해서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의 신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의 지적, 감정적 삶을 규정짓는 내재된 패턴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내면의 청사진은 매우 다양하고 남성의 그리고 여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 학파는 모든 남성에게는 아니마라고 불리는 여성의 원형이 있고 반대로 여성에게는 남성의 원형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내면에 대한 지식이 진보함에 따라 이 분야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나 의식, 꿈이나 미래 예측 등에서 나타난
인간의 내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재출간된 책인데요. 칼 융, 그를 계승하는 정신분석 학파의 대표적 학자로 로버트 무어가 지은 왕, 전사, 마법사, 연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란북에서 재출간되었습니다. 바로 어른이 되지 못한 남성들을 위한 심리 수업입니다. 로버트 무어, 더글라스 질레트 지음, 이선화 옮김, 파란북 출판사입니다. 우리는 이 책 하나로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상처를 치유해서 진정한 삶으로 이끄는 심리적 가이드, 남성성에 대한 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왕, 진취성을 상징하는 전사, 지적 탐구심을 상징하는 마법사, 관계성을 상징하는 연인, 이 네 가지 유형이 발현되고 조화를 이룰 때 남성은 성숙함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성성을 지켜줘야 하고 그리고 그 남성성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질 때 그리고 서로 책임감을 갖고 조화로울 때 이 세상은 매우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준비한 책 제목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 전사, 마법사, 연인입니다. 마약 거래자, 책임 회피와 편 가르기에 능한 정치꾼, 폭력적인 남편, 짜증 가득한 직장 상사, 초고속으로 승진한 젊은 간부, 바람 피우는 남편, 직장의 예스맨, 무관심한 담당 교수, 고결한 척하는 목사, 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시간을 절대 내지 않는 아빠, 자신이 관리하는 스타 선수를 조롱하는 코치, 무의식적으로 고객의 비범함을 깎아내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심리치료사.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성숙한 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어른인 척합니다.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아무도 그들에게 성숙한 남성이 어떤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릇된 남성다움을 눈치채지 못하고 통제와 위협, 적대적 행동을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내재된 극도의 취약성, 상처받은 소년의 연약함입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원형은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소년기에 남성이 발현하는 첫 원형은 신성한 아이 원형입니다. 조숙한 아이와 오이디푸스적 아이가 그 다음입니다. 소년기 마지막 단계의 원형은 영웅입니다. 혼합된 다양한 원형이 성장 단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소년 심리학의 원형이 복잡한 방식으로 각각의 성숙한 남성 원형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남성을 탄생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이 소년 시기의 네 가지 원형은 각각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결합해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데 미성숙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충만한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간 폭군이나 나약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충만한 전사가 될 수가 있지만 세디스트나 마조히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있지만 과시형 협박꾼이나 비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마법사가 될 수가 있지만 조작자나 부정하는 순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만한 연인이 될 수 있지만 중독자나 무력한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만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 오이디푸스가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마차가 거의 그를 칠 뻔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마차 주인과 싸우다 그를 죽여버렸는데 그 주인은 사실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 왕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갔으며 여왕이 남편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왕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와 결혼해 아버지의 왕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에 깔린 심리학적 진실은 오이디푸스는 무의식적으로 오만했다는 겁니다. 그는 신인 아버지를 죽이고 여신인 어머니와 결혼함으로써 신의 벌을 받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신처럼 오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연인인 아도니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신을 넘보는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기에 아도니스는 야생 멧돼지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멧돼지는 신이 동물로 변신한 것으로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오이디푸스적 아이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오만해지게 되면 한 여자에게 충실한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마보이 유형의 소녀는 자기의 성향이 강하고 강박적 자위 행위를 하거나 포르노에 심취해 여러 형태의 여성의 몸에서 여신을 찾으려 합니다. 마마보이의 영향을 받은 남성 중 엄청난 양의 여성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남성성, 남근의 힘, 생식성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마마보이는 자위행위, 포르노의 강박적 사용에 심취해 다른 모든 미성숙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여성과 관계를 맺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나 복잡한 감정들을 원치 않으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 원형 몽상가로 이 아이의 영적 충동을 극단적으로 받는 원형입니다. 마마보이 원형의 소년이 수동적인 것에 비해 몽상가는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고립감을 느끼며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됩니다. 관계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관계이며 내면의 상상의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놀이할 때 바위에 앉아 자신만의 꿈을 꿉니다. 몽상가 원형의 아이는 다른 그림자 원형의 아이들처럼 정직하지 않으며 이 부정직함은 대개 무의식적입니다. 그의 고립되고 비현실적인 행동은 숨겨진 반대 원형의 마마보이 성향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를 소유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어머니를 온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구가 그의 우울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단된 국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남자는 군대에 가야 정신을 차린다고. 자,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숲이라는 영화인데요. 한 백인 소년이 브라질 원주민에게 붙잡혀 양육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소녀와 강에서 놀다가 추장이 이를 봅니다.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소년이 아내와 다른 원로들과 함께 깡뚝에 올라가 소녀와 놀고 있는 소년을 놀라게 했고 추장이 소리칩니다. 토미,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자 추장의 아내가 마을의 모든 여자와 어머니들 대표에 물었습니다. 토미가 죽어야 한다고요? 추장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장면이 바뀌고 환한 밤에 토미는 원로들에게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숲의 덩굴 속의 산채로 던져집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굶주린 개미떼에게 물어뜯기는 것을 보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어른들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아이를 강으로 데려가 몸을 씻깁니다. 추장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소녀는 죽고 남자가 태어났다. 그 말과 함께 토미는 다시 환영을 봅니다. 자신의 영혼이 독수리의 형태로 세상 위를 돌며 마치 신의 눈으로 보듯 새롭고 넓어진 시야로 자신의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이제 그는 남자가 되었고 추장은 토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성인 남성의 심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이 죽음은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혹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년의식은 이전의 자아와 욕망을 완벽히 죽이고 이제껏 알지 못했던 힘, 내면의 중심에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남성의 에너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영웅의 탄생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어느 곳이든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웅이 이를 자각하고 모든 힘을 다해야만 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처음 무의식 세계의 지도를 만들 때 인간 심리의 에너지의 흐름과 원형 패턴이 막스 플랑크의 양자 물리학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 현대 물리학과 심층 심리학의 결론은 모두 사물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숨겨진 영역에 대한 지식은 마법사의 영역이며 우린 이 마법사 에너지를 통해 서구 역사의 지난 천년간도 꿈꾸지 못한 심오한 깊이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매일 밤마다 자신에게 회오리 바람이 덮쳐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 뒷마당에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에게 커다란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무의식이 꿈을 통해 어린 시절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사를 꾸려가고 부모를 돌보는 건 온전히 그의 몫이었고 게다가 삼촌 한 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그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꿈에서 폭력적인 회오리 바람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사는 회오리 바람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안합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된 그의 분노는 발전기 속의 코일처럼 방어막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자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떠날 용기가 생겼고 갑자기 그가 원하던 종류의 직업 제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초적인 힘이 제어되고 삶의 빛과 공장으로 그 에너지를 전달하자마자 그의 새 삶의 방식의 발전기가 됩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야생의 사악한 마법이 전기, 빛이라는 선한 마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마법사의 에너지로 끌어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법사의 힘을 접할 때 이 에너지를 다른 성숙한 남성 원형 3가지와 함께 잘 조절하면 됩니다. 4가지 원형 중에 단독으로 잘 작동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의 생성력과 관대함, 전사의 결단력과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연인의 모든 사물과 깊이 있고 확신에 찬 관계를 맺는 능력을 이 마법사와 함께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통제력, 에너지의 전환 능력을 인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년들, 어린 아이들부터 소년들, 청소년들, 성인까지 모두가 다 남성, 여성,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읽어본 이 책, 왕, 전사, 마법사, 연인 모두들 어떠셨어요? 자, 저는 요새 최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면 도구를 통해서 제 무의식에서 기억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판단하지 않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같이 최면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 선생님 남윤정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을 이렇게 엮어보았는데요. 파란북에서 재출간된 이 책이 저에게 매지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사랑으로 느낀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24시간 동안 사랑과 축복, 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